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드디어 디올 원브랜드 메이크업 찍었는데요. 오늘은 제품 정보 위주의 영상이고요. 오늘 사용한 여러 제품 중에 정말 좋았던 제품 5가지만 뽑아서 뒤에 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안타깝게도 디올 스킨케어랑 프라이머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프라이머까지 맞춰준 상태예요. 오늘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디올의 캡처 토탈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10번, 10호를 들고 왔고요. 얘는 바비 브라운의 세럼 파데 유명하잖아요. 얘는 디올 라인의 세럼 파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캡처 토탈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보니까 그냥 진짜 손으로 발라도 될 만큼 되게 촉촉한 아이더라고요. 일단 제형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완전 막 흘러내리는 그런 제형보다는 흘러내리긴 흘러내리는데 살짝 포스람이, 아주 살짝 포스람이 들어있는 그런 파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보면은 진짜 바로 촉촉한 거 알 수 있어요. 최대한 얇게 바르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디올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최대한 얇게 먹여서 발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디올템 준비하면서 원래 쓰던 제품들도 있고 몇 가지 새로 구매한 제품들도 있는데 진짜 새로 알게 된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브러쉬. 얘는 워낙 평이 좋았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늘 위시리스트 안에 있었던 애거든요. 근데 다른 브러쉬랑 비교하면은 이게 뭐가 좀 통통한 편인데, 여기 두께가 좀 통통한 편인데 통통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얄쌍해져요. 그래서 이게 다른 파데 브러쉬처럼 이렇게 길게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쑥쑥 끊기거든요. 똑같이 균일하게 쓱 발라지는 것보다 슉슉슉슉 하면서 바르기 되게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런 납작 브러쉬들은 밀착이 잘 안 되는 대신 광이 나고, 그리고 이런 카보키 돌리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좀 매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브러쉬잖아요. 근데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브러쉬 중에서는 저는 좀 신세계? 그래서 저는 거의 스펀지를 사용하는 편인데 이 브러쉬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결자국이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스펀지를 스킵할 정도로 그만큼 밀착력을 높여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고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커버력 자체는 많이는 없는 편 같아요. 그냥 보통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포슬포슬해서 나름 쌓아지긴 쌓아지는데 그냥 얘는 얇게 표현하는 게 그냥 예쁜? 그런 파운데이션 같고, 너무 어린 친구들보다는 좀 30대부터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 같고, 엄마한테 선물하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이 그렇게 좀 촉촉한 그런 파데입니다. 엄마들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바비 세럼이나 퓨처나 좀 나중에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 그런 촉촉한 파데인 건 좋은데,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나중에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좀 지속력이나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운데이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브랜드 게 웨딩이잖아요. 그리고 또 디올 느낌에 맞게 또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디올도 이제 백스테이지 라인이랑 보통 라인이랑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화보가 되게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 자체가 막 색조가 화려하기보다는 진짜 베이직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라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디올 파운데이션인데 디올 도구를 썼으니까 도구를 바꿔야 더 예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디올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약간 한번 두드려 볼까요? 반쪽만 두드려 볼게요. 저는 이거는 진짜 이렇게 그냥 땡 하고 안 두드리고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혹시 조금 더 밀착이 되나 차이가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품 최대한 설명 잘 드리고 싶어서 영상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짠! 그래서 이렇게 좀 두드렸더니 확실히 좀 더 밀착된 느낌은 있고, 얘가 좀 걷어내줘가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잡티들이 늘어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드려주는 게 나중에 지속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크 같은 거는 가려지지 않는 걸 봐서
제가 워낙 좀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쓰기도 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미니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컨실러를 쓸 건데요. 제가 되게 많이 기대했던 제품이 이 립스틱 컨실러였어요. 2in1 해가지고 프라이머랑 컨실러가 같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립 프라이머로 립을 촉촉하게 하기보다는 선 지울 때 있잖아요. 정리해줄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 프라이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컨실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예요. 설명만 들으면 와 이거다 하고 이렇게 구매를 했지만 그렇게 프라임을 해줄 만큼 보송한 컨실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좀 눈도 이렇게 쓱쓱 발라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눈 아래 언더 아이 컨실러로 사용하는 그런 애들보다 조금 더 보송하고 매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살짝 아쉬웠고, 그리고 이 컨실러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엄청 커버가 잘 되진 않는다는 거, 가벼운 커버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 지금 아이 프라이머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립 라인 지워서 그라데이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컨실러입니다. 이따가 또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디올의 컨실러로 돌아가게 돼요. 이 디올 스킨 포에버가 아마 이번에 요렇게 뚱뚱하게 바뀌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샘플을 주시긴 했는데 색깔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좀 잡티들을 가려줄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컨실러 느낌이랑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실러 느낌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평이 좋은 컨실러를 딱 보고 구매를 하러 가보면은 되게 두꺼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느낌은 커버가 잘 되면서 밀착도 잘 되지만 너무 티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컨실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외국 애들은 확실히 두껍게 화장을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일단은 커버가 확 되는 컨실러가 평이 좋더라고요. 이제 백화점 컨실러 고르는 게 되게 까다로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컨실러가 차라리 촉촉하고 더 착 달라붙고 제 마음에는 그냥 쓰기에 좀 더 편한 그런 컨실러 같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요 세팅 파우더로 쓸 수 있는 이렇게 하얀 파우더가 있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 가운데도 해주긴 할 건데 지금은 일단 색조가 들어간 게 아니어서 광을 많이 안 죽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쉐이딩 넣어줄 부분만 머리카락 붙지 않게 옆에만 마무리해주겠습니다. 눈썹도 한번 잡아줄게요. 이 파우더는 메포 세팅 파우더랑 비교하면 안 되는 그런 파우더 같고, 왜냐면 그렇게 딱 세팅용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따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거 하이라이터로 밝히는 방법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럼 얼굴이 확 화사해져요. 그래서 이따 화장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쓰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투어링을 들어갈 건데, 디올 백스테이지 라인의 컨투어링 팔레트죠. 얘도 되게 일단은 지금은 살짝 지워졌지만 이렇게 디올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이 음각이라고 하나요? 이게 되게 예뻐요. 요 위에 두 개는 미세한 펄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도 하이라이터, 그리고 얘도 하이라이터, 그리고 얘만 쓸 수 있어요. 컨투어링으로. 그리고 얘는 너무 다크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품이 나쁜 건 아닌데 저 요 컬러 사용할게요. 제품이 나쁜 건 아닌데 다른 것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 뭐 다른 거를 뭐 이런 섀도우 컬러를 많이 쓰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근데 굳이 이거를 쉐딩용으로 얘만 쓰려고 구입한다? 그건 조금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발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투쿨포스쿨이나 다른 거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세 번 정도 두드려서 태핑 모션으로 컨투어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어느샌가 이렇게 음영이 잡혀 있더라고요. 가벼운 음영을 넣어줄게요. 브러쉬를 살짝 바꿔서 이마 쪽 줄여줄게요. 그리고 코도 슬슬 쓸고 지나가 줄게요. 아래를 살짝 짧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걸 시도할 생각이 없었지만 구독자님께서 이거 되게 좋은데 어때요? 라고 추천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제가 써본 브로우 펜슬 중에 제일 좋던데요. 베네피트랑 제가 아나스타샤 버벌리 힐즈 두 개를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펜슬이 단단하고 더 정교하고 이렇게 문대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라인이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엄청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위에 뚜껑이 없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고 아래에 이 브러쉬에만 뚜껑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디올도 되게 브로우 제품, 브로우 라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로우 라인을 되게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브로우 파우더는 얘로 대신해 볼게요. 살짝 연하긴 한데 그냥 채워주는 느낌으로 하고 펜슬이 살짝 어두우니까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대충 채워주시고 뒤에 펜슬로 끝에 라인만 잡아줄게요. 진짜 이게 끈적끈적할 때 그려도 이렇게 뭉쳐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결대로 잘 그려지고 색깔도 막 너무 따뜻한 느낌이 아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을 따라서 그려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입니다. 뉴질랜드는 가격이 베네피트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저는 앞으로는 얘를 구매하게 될 것 같은데 한국은 가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눈썹 이렇게 해놓고 다른 브로우 제품 많아요. 브로우 세터도 있고 마스카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아직 사용해보진 못했고 이 펜슬만 딱 유일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눈을 조금만 강조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살짝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던 이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요. 컨실러로 제가 구매를 하고 싶어서 사용한 거지만 아이 프라이머로는 되게 괜찮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는 컨실러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잘 끼이는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숑숑숑 칠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프라이머로 잘 끼이는 부분에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섀도우는요. 언드레스라는 되게 베이직한 컬러예요. 얘 팔레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얘는 되게 진한 그런 갈색, 아이라이너 풀어줄 때 사용하는 그런 갈색이라 좋아하고 살짝 중간 톤의 그런 갈색이 있고 이 중간 컬러가 되게 예뻐요. 살짝 핑크톤이 도는 그런 브라운이라 웜브라운 느낌으로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얘는 애교살 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베이직한 막 반짝이 이런 거 없이 최대한 자연스럽고 깔끔한 룩을 할 수 있는 그런 섀도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간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눈의 전체에 이렇게 깔아줄게요. 색조가 없을 때는 약간 이렇게 보이는 광이 예쁠 수가 있는데 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올릴지 모르겠지만 색조를 조금씩 해보고 부담스러워지면은 좀 피부도 보송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는 퀄리티 되게 좋은 편. 의외로 되게 숨은 꿀템이 많더라고요. 디올 붓펜 아이라이너 칭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 저는 아직 입문자라 완전 유명한 템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 구독자님 분들 중에서도 디올 최애 브랜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같은 컬러로 지금 계속 눈 위랑 아래 영역을 슬슬 넓혀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래는 끝쪽만 해주고 그리고 앞 여기 중간은 살짝 비워둡니다. 정말 색감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색감이에요. 적당히 차분하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영을 잡아주는. 제가 가끔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황토색 같은 걸 바르면은 이게 푹 꺼져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이. 그래서 적당히 음영을 줘야 돼요. 약간 밝혀주면서. 또 눈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잘못된 음영 컬러를 사용하면 진짜 피곤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피치 색상 이용해가지고 여기 애교살 살짝 살려줄게요. 이 피치 느낌이 살짝 더 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흰기가 많이 들어간 피치예요.
피치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눈두덩이에 사용했을 것 같은데 흰 기운이 많아가지고 애교살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컬러로 라이너 대신 조금 더 래쉬 라인에 음영을 채워주면서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이너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앞뒤로도 살짝 음영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여기 한 번만 더 표현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카라 사용해볼게요. 디올 마스카라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브러쉬들이 좀 전체적으로 되게 다 크더라고요. 거의 제 눈 가로 길이만 해서 바르는데 살짝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축 처지는 속눈썹이어서 컬링이 필요한 그런 속눈썹인데 얘가 거의 유일하게 컬링이 기능으로 있는 아이라 이 큰 브러쉬를 또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브러쉬가 너무 크니까 살짝 좀 신경 쓰면서 바르게 되더라고요. 특히 언더 래쉬 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두껍게 표현되는 건 아니고 깔끔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여러 번 코팅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이라이너가 없어서 속눈썹이라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번 코팅을 해주는데 여러분 사용하실 때는 되게 그냥 한두 번 하시면 정말 깔끔하고 데일리로 사용 가능한 그런 래쉬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어제 아래 바르다가 다 번져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조금 떨리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강조를 해줬고요. 이제 점점 색조가 들어가니까 이런 광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살짝 조금만 더 짜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만 제가 손자국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지고 번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간단하게 해주고 파우더로 중간도 세팅시키겠습니다. 제가 늘 파우더를 하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파우더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표현을 최대한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파우더를 최대한 나중에 하는 편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썼던 얘로 슬슬슬슬 오늘은 이렇게 세팅 파우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느낌의 겔랑 파우더를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맥의 스튜디오 픽스 파우더를 쓰고 있는데 가장 밝은 색깔 거의 이렇게 하얀색을 저는 잘 골라서 이게 살짝은 색감이 들어있거든요. 막 엄청 진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오늘 아이 메이크업 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교살이나 음영 같은 거 해주면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자칫하면은 다크서클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화장을 어디까지 했다라고 경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 아래다가 좀 해주는 편입니다. 이 작업은 여러분 제가 이제 세팅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세팅 시킨 다음에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만약에 유분기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바로 뭉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팅 통통통통 최대한 두드려주시고 이렇게 해주면은 얼굴이 이제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고 또 모공 같은 것도 되게 블러한 효과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은 거의 매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좀 피부 좋아 보이는 것도 다 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굴 전체는 못하니까 좀 이렇게 볼록볼록 나아 보였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좀 밝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 좀 괜찮은 파우더 구매하시면 좀 칙칙해 보이거나 파운데이션도 좀 어두워 보일 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터는 얘예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얘는 여러분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하이라이터인데 막 빔을 쏘는 너무 과한 그런 애들 말고요. 대표적으로 흰기를 많이 뿜어내면서 쉬마 아주 조금 있는 과하지 않은 그런 하이라이터. 맥의 라이트 카페이드 같은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코에 이렇게 살짝살짝 얹어주고 일단 색감 보여드리기 위해서 얹어보긴 할게요.
그래서 거의 이런 느낌 여러분 거의 티 안 나죠?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정도도 안 하거든요. 이쪽 광대 쪽에는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색감 보셔야 되니까 또 최대한 발라볼게요. 진짜 아무리 얹어도 안 뭉치고요. 막 과해지거나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살짝 빛이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에 발라도 괜찮을 정도. 이마가 막 번쩍거린다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과한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디올의 하이라이터들 발색 좋고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런 하이라이터 구매하셔도 되고, 얘는 한정으로 나온 것 같은데 디올 한정이 은근 괜찮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투명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이라이터입니다. 그 다음은 블러셔인데요. 저 요즘 블러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룩에는 진짜 색깔 많이 들어가면은 이 옷이랑 되게 안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원래 이런 로지글로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청초하고 얼굴 화사하게 보이게 해줘요. 근데 보시다시피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블러셔 약간 톤 다운된 핑크색 발라볼게요. 얘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컬러긴 한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직구하셔야 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말고도 디올에 예쁜 블러셔들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안을 좀 제외하고 바깥쪽으로 발라줄게요. 색깔이 최대한 많이 안 보였으면 해가지고 좀 얘도 태핑 모션으로 발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룩에는 이 립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립글로즈 되게 자연스러운 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립을 닦아주고 제가 디올에서 제일 좋아하는 립 라인은 이 울트라 루즈 라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스머징 시키기 쉬운 그런 텍스처인데 보송한 매트여가지고 파우더리하게 스머지 되는 그런 느낌도 나면서 매트인데 막 무겁거나 너무 건조하지 않은 애들이라서 되게 좋아하고요. 발림성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이 버전의 이제 틴트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틴트는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약간 살짝 얘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벨베티에서 얘도 이런 느낌의 파우더리하게 잘 안 묻어나고 번짐 없는 그런 텍스처입니다. 얘도 되게 예쁜데요. 그래도 또 디올하면은 여러분 999번이잖아요. 아이코닉 레드. 선미님께서 또 너무 찰떡같이 바르고 오셔가지고 이미 유명한 999번인데 999번은 레드 컬러로 여러 레인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오리지널 999번은 이 남색깔 패키징. 얘가 가장 먼저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남색 라인에서는 999번이 매트 버전과 그냥 버전으로 있는데 저는 매트를 보여드릴게요. 999번마다 살짝 색감이 다르긴 해요. 어떤 거는 조금 더 오렌지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살짝 핑크가 들어가 있고 같은 레드지만 톤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잘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립 지우는 걸 안 보여드렸네요. 이게 번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립 라인 지우기에 최적화된 애예요.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지워주더라고요. 나중에 립 발색할 때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립스틱에 이렇게 디올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텍스처가 진짜 그래서 얘는 푸른기 없고 할리우드 레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더 오렌지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석 레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르는 거에 따라서 제대로 발라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진짜 강렬한 레드죠. 딱 할리우드에서 바르는 그런 레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면 또 되게 예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틴트 이렇게 살짝 바르고 여기다가 진짜 다 조합해도 다 예쁜 레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줘도 또 되게 예쁘고 다른 핑크나 뭐 MLBB 이런 데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줘도 살짝 화사해지면서 되게 형광등같이 빛나게 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핑크 느낌의 레드를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아이템인데요.
세팅 스프레이입니다. 저의 파운데이션도 가지고 있는데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렇게 뿌리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 그 파운데이션은 그 입자를 위해서 스프레이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판이나 손에다가 뿌려서 사용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커버력도 좋고 진짜 가볍고 되게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 스프레이가 분사될 때 다른 옷에 묻을 수 있다는 그런 점만 빼고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데 얘는 세팅 스프레이예요. 근데 얘도 색감이 있어요. 살짝 화사한 그런 하얀 빛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막 색조를 방해하거나 이 위에 묻혀지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뿌려주고 떠주면은 약간 하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다크닝 있을 때 뿌려주면 화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전혀 촉촉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 제가 좋아하는 투페이스트의 그런 촉촉하게 해주는 거는 이 파우더 입자를 녹여서 딱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세팅 스프레이여서 제가 좋아한다면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입혀주고 굳혀주는 느낌? 그리고 이런 화사한 느낌 때문에 잘 쓰게 되는 그런 세팅 스프레이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 쿠션은 제가 수정용으로 진짜 제일 잘 사용하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그냥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파운데이션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 솔직히 말해서 수정으로 많이 더 쓰는 것 같고 얘는 진짜 여러분 제가 파우더도 올리고 뭐 블러쉬도 올리고 별거 다 올렸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톡톡톡톡 해줘도 진짜 안 뭉쳐요. 근데 수정할 때는 진짜 이렇게 맘 편히 올릴 수 있는 쿠션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정할 때는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콧김이나 이런 거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디올 원브랜드 겟 레디임이었고요. 이렇게 원브랜드 겟 레디임을 하면은 저도 좀 편한 게 제가 설명으로 이게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나한테 맞겠다 안 맞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니까 되게 좋긴 한데 제가 몇 가지 제품만 추천을 해보자면 저는 일단은 1번으로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혹시 파운데이션 브러쉬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저는 얘 추천하고 싶네요. 제가 맥하고 바비브라운, 메이크업 포에버 등등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 브러쉬들이랑 그 플랫 브러쉬들이랑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모공도 잘 메워주면서 진짜 결자국이 최고로 안 나는 그런 브러쉬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브러쉬를 써주고 카부키 브러쉬 제외하고 플랫 브러쉬는 써주고 얘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얘는 진짜 안 하게 만드는 유일한 브러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얘 애정하고요. 두 번째 제품은 의외로 이 캡처 토털. 이거 좋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를 왜 안 했냐면은 디올 파운데이션 다 좋으니까 좋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좋았던 그런 파데입니다. 보통 세럼 파운데이션 하면 유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유분광이 좀 기름광이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면 얘는 세럼 파데인데 수분광으로 채워진 그런 제품 같아요. 그리고 저는 캡처 토털 스킨케어 라인을 써보지 못했지만 구독자님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럼 파데입니다. 너무 어린 친구들은 사용할 필요 없고요. 속을 진짜 촉촉하게 만들고 싶은데 겉에 과한 광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세 번째 추천 제품은 브로우 펜슬이에요. 얘는 베네피트나 이미 아나스타샤 이런 제품 쓰고 계신 분들, 로드샵도 이미 좋은 제품 너무 많지만 그냥 나는 쓰던 게 편해해서 베네피트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바꿔보시는 거 도전해보세요. 이거 진짜 포뮬라가 되게 마음에 들고 제가 몇 번 떨어뜨렸는데 잘 부러지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매트 파우더. 그냥 저처럼 사용하실 분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팅 파우더로는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해서 좀 얼굴을 이렇게 여기를 밝히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좀 쌩얼 느낌으로 쿠션만 하시고 파우더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 근데 좀 이렇게 저같이 파우더도 하고 뭐 색조도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층 더 깔끔하고 화사하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스틱. 저는 다른 뭐 촉촉이 립스틱들도 다 좋아요. 디올 립스틱 진짜 다 좋은데 립글로즈도 진짜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저의 개인 취향입니다. 좀 보송하고 매트한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라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틴트보다는 립스틱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다음에 또 예쁜 조합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디올 원브랜드 게레디임이 마쳤고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런 원브랜드 게레디임이 도움 되시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보다 더 오래된 디올 팬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들 있으면 댓글에 추천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